허밋이 정리한 흥미로운 애니 정보 애니TMI.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의 그림자 군단에 대해서입니다. 베르의 사연 있는 취미생활, 아이언을 만들기 위한 성진우의 디테일한 설계 등이 포함된 TMI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진우는 그림자 군주가 되면서 망자의 그림자를 추출해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환수들을 통틀어 그림자 군단이라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림자 군단의 설정이 진우가 혼자 레벨업 하는 것만큼이나 사기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나온랩 세계관에서 소환수는 보통 한두 명 정도밖에 부르지 못하는데, 그림자 군주인 진우는 각성하자마자 20명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성장을 거듭하며 마력이 늘어날수록 소환 가능한 그림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림자 군단은 연비도 말도 안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림자 병사를 소환할 때도 유지할 때도 만화가 쓰이지 않으며, 싸우던 병사가 다쳤을 때 이를 회복할 경우에만 만화를 쓰고 있죠. 만약 소환한 그림자 병사가 아주 강력해서 다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아무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게다가 명령만 내려두면 알아서 싸우기 때문에 소환한 후엔 신경 쓰며 컨트롤해줄 필요도 없는데요. 진우는 악마성을 공략할 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림자 병사들을 여러 파티로 나눠 각자 사냥하도록 시켰는데, 병사들보다 강한 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무난하게 알아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진우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자 군단은 자동 사냥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그림자 군단의 자동 시스템이라 볼 수 있는 건 신입 병사의 급속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랄까요. 성공적으로 추출된 그림자 병사는 그 순간부터 진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는데요. 진우에게 분노하며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김철은 아이언이 되자마자 말 잘 듣는 탱커로 바뀌었고, 주먹질과 칼질을 신나게 주고받았던 개미왕은 베르가 되자 다시 태어났다며 진우를 군주로 모시게 되어 기쁨이 넘친다고 말했죠. 방금 전까지 목숨을 노리던 원수도 순식간에 충성심 넘치는 병사로 교정해버리는 이 시스템 역시 상당히 사기적이다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사기적인 건 병사들 역시 진우와 마찬가지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림자 병사들은 전투에서 얻는 경험치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죠. 세계관 설정상 헌터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걸 감안하면 그림자 병사는 동급의 헌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림자 군단의 상징과도 같은 기사 이그리트, 붉은색의 갑옷과 흩날리는 붉은 깃이 핏빛의 이그리트란 이름과 상당히 잘 어울리지만, 진우에겐 이 이름이 꽤나 오글거렸는지 핏빛을 빼버리고 그냥 이그리트로 이름 붙이게 되죠. 그런데 작품 속에서 이그리트의 이름이 영문으로 쓰일 때 보면 이그리트가 아닌 이그리스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서양권에서 영문 이름이 이그리스로 번역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한 오피셜한 언급은 없지만, 영어로 했을 때 발음의 유사성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이그리트란 이름이 여성 이름으로 자주 쓰인다는 점 때문에 변경되었을 것이라 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리트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는 별개로 여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그리트의 외형이 허리가 긴 체형에 포니테일을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 힐처럼 보이는 신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2021년 새해 기념 일러스트에서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이그리트만 여성 한복을 입고 댕기머리를 한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성별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자가 이그리트의 성별은 남성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게 되면서 이 논란은 깔끔하게 종결되었죠. 첫 장군 등급으로 얻게 된 그림자 병사 베르. 베르의 이름은 소설 개미의 저자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름에서 따오게 되었죠. 베르는 개미왕 때부터 아주 강력한 개체였는데, 여왕개미가 개미들을 이끌 왕으로서 비축한 힘을 영끌에서 탄생시킨 개미들의 정수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와 강력한 힘으로 한국의 헌터들을 압도한 개미왕이었지만, 의외로 특출난 강점은 방어력이죠. 곤충의 특징으로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개미왕은 이 외골격이 다른 개체들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진우와의 난타전에서 주먹을 맞는 것으론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였고, 끝내 진우의 난도 스킬에 의해 뚫리긴 했지만 한동안 난도를 버텨낼 정도의 방어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개미왕의 진정한 강함은 포식이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포식은 상대를 먹어치워 대상의 스킬이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에스크펀터 민병구를 잔인하게 먹어치운 개미왕은 이때부터 치유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언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개미왕은 병구뿐만 아니라 일본의 헌터들도 포식했기 때문에 일본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토류지와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미왕은 병구의 스킬이었던 위장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위장은 움직일 수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진 않고 있죠. 이 포식 능력은 전투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취향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베르는 뜬금없게도 사극 드라마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이는 베르의 원래 취향이라기보단 포식했던 민병구가 사극 드라마를 좋아했던 것이 큰 영향을 준 결과였죠. 그림자 군단의 탱커를 맡고 있는 아이언. 아이언 이름의 유래는 원래의 이름인 김철의 철. 철은 영어로 아이언이라는 아주 단순한 발상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아이언은 김철의 인성 때문에 탄생한 병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병사로 만들겠다는 진우의 설계가 꽤나 들어간 작품이기도 하죠. 파티원들을 습격하려던 김철은 진우의 제지로 칼을 멀리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후 깨어난 김철의 눈앞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그 칼이 놓여있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진우가 바루카에게 돌진할 때 일부러 칼을 김철 쪽으로 날려보냈기 때문이죠. 아이스 엘프의 대장인 바루카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진우 입장에선 강한 그림자 병사가 필요했고, 직업도 탱커이면서 문제있는 인성으로 충분한 명분까지 만들어줄 김철은 병사로 만들기엔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진우의 설계대로 행동한 김철은 눈앞에 검을 들고 돌격해 이그리트에게 최후를 맞으며 아이언이 되었죠. 아이언이 되면서 비열한 태도는 교정이 되었지만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는 다혈질적인 성격과 지능이 떨어졌는지 자꾸 보여주는 어리버리한 태도 때문에 아이언은 그림자 군단의 개그 캐릭터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군단의 화력 담당 마법사로 활약하는 어금니. 원래의 이름은 카르갈간이었지만 진우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특유의 튀어나온 이를 보고 어금니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어금니는 일본 로컬라이징에서 키바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키바는 일본어로 어금니가 아니라 송곳니입니다. 어금니라는 이름을 직역해서 바꿨다면 오쿠바란 이름으로 했어야 적절하겠지만 발음적 자연스러움이나 캐릭터의 강한 인상을 고려해 키바란 이름으로 바꾼 듯 하죠. 카르갈간의 기술들은 중력 관련 기술을 제외하면 무슨 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주술사라는 컨셉에 맞춰 스킬명을 붙인 것으로 보이죠. 카르갈간이 마법을 사용할 때는 여러 문양이 새겨진 마법진이 생기며 마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마법진에 있는 무늬는 황도 12궁을 나타내는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카르갈간이 사용하는 노래 기술이 총 12가지인 것과 매치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용하는 마법에 따라 한 가지 문양에 불이 들어오는 연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카르갈간을 호위하던 정예 하이오크들 역시 진우의 그림자 병사가 되고, 마지막엔 이 병사들로 카르갈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원래는 총 4명이었지만 기운을 구해낼 때 1명을 천장에 날려버리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3명만 그림자 군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군단에 쟁쟁한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멤버가 있으니 바로 탱크와 카이셀입니다. 아이스베어의 우두머리였던 탱크. 악마성에서 진우를 태우고 돌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 탱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탱크는 아이스베어일 때부터 온몸에 상처가 많았는데요. 특히 눈에 있는 상처가 인상적이어서 상당히 강한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눈의 상처는 싸우다 생긴 것이 아닌 잠결의 실수로 긁어서 생긴 것이라고. 백염의 군주 바란이 타고 다니던 비룡으로 소환한 카이셀. 원래의 이름은 카이셀린이었지만 진우는 역시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네 글자는 길다고 생각하여 카이셀로 이름 짓게 되었죠. 비룡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크게 활약할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미 그림자 군단엔 쟁쟁한 친구들이 많은지라 전투에선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그림자 교환의 쿨타임 동안 타고 다닐 이동수단으로 쓰이고 있죠. 지금까지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림자 군단에 대한 TMI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고 있는 추가적인 TMI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